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11강 명리 공부 전반적인 단계별 관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명리학 기초 중급 고급 과정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서구당 김제자 홍자 스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서 참고서 형식으로 만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기존의 이 명리를 처음 시작할 때 공부하실 수 있는 교재 같은 어떤 것들이 기초부터 잘 설명된 내용들이 사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찾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그 교재를 계기로 해서 명리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물론 내용은 기본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람에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원래 이거 첫 시간에도 이제 명리 공부를 이번에, 그러니까 명리 공부 이 전체적인 기초, 중급, 고급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명리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어떤 그런 단계에는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명리라는 게 먼저 십성하고 십천간, 십이지지에 대한 내용과 플러스해서 이 십천간의 생극재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생극재화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상생하는 것, 서로 상생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극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재는 뭐냐면 이 제거할 때 제자인데요. 재화한다 할 때 제자인데, 예를 들어서 교재에 보시면은 수가 화를 극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데, 그걸 하는데 토가 화의 생을 받아서 화생토한 토가, 화생토, 토가 예를 들어 무토가 있다 칩시다. 무토가 화생토 이 토가 다시 이 수를 갖다가 막아주는, 수가 병화를 극하는 걸 막아주는 거를 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예를 들어서 수가 화를 갖다가 극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가 화 병화를 극하는데, 간목이 수를 흡수해서 다시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을 화라고 했습니다. 전 시간에 오행합화라고 할 때 화가 화한다 할 때 이 화자거든요. 이것을 생극재화는 생하고 극하고 위험을 제거하고 이걸 다시 극을 화해준다, 좋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생극재화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십성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십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이 십천간, 십이지지의 십천간의 생극재화, 그리고 십이지지의 형충회합. 말씀드렸지만 천간은 생극재화고 십이지지는 형충파해합, 그래서 회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론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십이지의 원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은 십이지지는 시간 플러스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 플러스 공간이라는 건 우리 자연적인 어떤 계절 변화의 현상, 자연적인 계절 변화의 현상하고 달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는 시간과 공간의 원리에 따른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함된 계절의 합, 계절의 운동성을 가지고 이제 삼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워보겠지만 이 삼합 그리고 방합,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명리를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월지인 용신이 있습니다. 이 용신이라는 건 내가 사용하는 어떤 무기, 성장, 터전, 이런 것들인데, 이 용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마스터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가장 명리 해석에 있어서 독보적인 서구당 스승님의 독보적인 관법인데, 요거 일단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월 일시의 궁성에서 있어서 육친 관계는 궁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러 임상을 통해서 수십 년간의 임상을 통해서 알아내신 관법인데요. 요것도 차후에 이게 1, 2, 3,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들이 마스터된 상태에서 하면 이 연월일시 관법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십천간 12지지의 변화에 대해서 그 교재 내용에 잠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아까 말씀드린 십성에 대한 내용하고 12지지의 원리, 그 다음에 이 12지지의 원리와 삼합 어떤 이런 부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운동성과 포함된 내용하고 계절,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십천간 12지지의 변화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게 전전 시간에 했던 저희가 이야기했던 십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십성에 대해서 간목 기준으로, 일단 간목 기준으로 십성을 십성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십성이 이제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정제, 그 다음에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10가지의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향이 십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간목을 기준으로 이제 십성을 보면, 십성이 갑대 플러스와 갑 플러스 같은 것, 같은 플러스의 성질을 가진 것이 비견이고, 같은 목이라고 했을 때, 이제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목이 겁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목을 기준으로 플러스니까 이제 목, 화, 토, 금, 수라고 했을 때 목생 화에 대해 해당되는 플러스는 식신이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이 극하는 것,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신 상관이고 나와 같은 것은 비견 겁재인데 내가 생하는 것, 내가 낳는 것, 내가 이제 낳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목이 목국토가 되지 않습니까? 목국토에 극하는 토 성분 중에 플러스는 편재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정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극하는 것, 그러니까 간목을 극하는 금의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경금은 편관이 되고 플러스는 편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정관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생하는 것, 나를 낳아주는 것, 나를 생하는 것이 인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러스인 임수는 편인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정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내용은 14강에 다시 또 십성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천간이 땅으로 내려오면 12지지가 된다고 했는데 간목은 임목이 되고 을목은 묘목, 그 다음에 병화는 사화, 정화는 오화, 그리고 무기토는 토인데요. 이게 계절의 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중간 환절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봄에 임묘에 해당되는 환절기는 여기에 진이 되겠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는 미가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의 끝자락인 겨울로 가는 환절기는 술토가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겨울의 환절기는 축토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술, 미, 축이 각각 환절기 역할을 하는 토 성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로 가는 천간의 경 성분이 지지에 내려오면 신금이 되고, 그 다음에 신금이 유금이 되고, 유금 다음에 겨울로 넘어갈 때 임수가 해수가 되고 계수가 자수가 된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목부터 자수까지가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음력을 사용을 하는데 명리에서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으면 양력을 사용한다. 그 기준이 되는 일자가 2월 4일에 있는 입춘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입춘 이전에 해가 바뀌고, 예를 들어서 이민년에서 지금 계묘년이 됐는데, 그 2월, 양력 2월 4일 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이민생이 되는 거고, 이 입춘 기준으로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계묘생이 되는데, 요 기준이 삼는 게 입춘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리를 할 때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고, 양력이 음력으로 1월이 양력 2월이거든요. 그 2월부터 시작해서 셈해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12지지 원리 설명을 할 때 이 자연과 계절 그리고 달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12지지를 동물에 비유해서 그 형상을 상으로 표시한 것이 이제 이 지지의 동물, 우리가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는 띠가 되겠는데요. 인에 해당되는 건 호랑이, 묘는 토끼, 사는 뱀, 오는 말, 지는 용, 그 다음에 술은 개, 미는 양, 축은 소, 그리고 신은 잔나비가 되겠고, 유금은 닭, 해수는 잘못됐네요. 돼지, 자수는 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동물들을 형상을 한 것도 왜 중요하냐면, 이 각 동물들의 특성이 계절의 특성하고 잘 매칭이 되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런 동물을 넣었는데, 예를 들자면 인월 같은 경우에 봄인데, 이 봄의 성분은 말씀드렸지만 스프링이라고 튀어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작용이 있는데, 이 호랑이의 기질이 빠르고 상승하려고 하는 그 기질이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호랑이라고 했고, 토끼는 제가 을목이 앞전에 이제 요거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을목이 바람에 해당되거든요. 바람에 해당됩니다. 형상이 바람인데, 이 인월 다음에 묘월에 3월달에 토끼를 왜 바람에 비유하느냐. 토끼가 되게 빠릅니다. 빠르면서 인목으로부터 성장을 해서 활짝 피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람이 세다. 굉장히 세다. 계절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인묘 진월은 바람이 세다라고 역학에 나와 있는데, 그 바람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달이기 때문에 토끼가 빠르다는 거는 들어보신, 토끼가 빠른 그 토끼인데, 왜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빠른 성장성을 보시면서, 토끼는 희롱만 하여도, 고서에 보면 희롱만 하여도 회임을 한다라는 것처럼 되게 굉장히 인월보다는 성장을 빠르게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해서 빠름과 동시에 그 빠름이 어떤 바람의 영향도 있다라고 해서 토끼라고 비유를 했고요. 이처럼 이 각 계절과 달을 동물에 비유한 것이 옛 선현들의 명리를 만드신 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나온 그런 진리들이 담아져 있는 건데요.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을 때도 파종과 냉해를 이 계절에 따라서 계절의 어떤 한난 조습의 어떤 영향을 알고 가는 것이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우리 그 내용과 흡사하다고 보면, 이 내용을 알고 가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임묘 진년인데, 왜 임묘 진년 금년에 바람 되게 많이 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설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고, 자, 우리나라도 국운도 예를 들어서 2023년이 인년이고 지금 묘년이잖아요. 그럼 내년 진년까지 바람이 되게 많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바람이 많으면 또 구름이 뭘 부릅니까? 비구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홍수 내지는 비도 많겠구나라는 그런 예상도 할 수 있는 것이 옛 소년들의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면 나쁘지 않다라는 개념에서 십천간 12지지의 이 계절별, 그 다음에 자연적 월별 특성, 자연과 비유된 동물의 특성도 알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서남북의 방향성도 띄고 있다는 것까지가 십천간 12지지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겠고요. 삼합과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인묘진, 그 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러니까 달이 연결되어 있는 계절을 쉽게 그냥 방합이라고 보고, 이 방합은 교재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 가족, 나와 힘이 되는 뭐 친구, 이런 나와 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도와주는 성분. 방합 짰다 할 때는 이 가까이에 있는 인묘진, 그 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서로 각 계절로 엮여 있어서 가족과 어떤 친구의 어떤 그런 역할,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사주에 있을 때는 나 혼자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그 다음에 어떤 나중에 그 재물이나 이런 것을 얻을 때도 많이 얻을 수 있는 합의 원리가 되었고, 삼합은 이거는 이제 운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은 이제 방합은 같은 계절이 엮여서 가는 거지만, 삼합은 여러 가지 계절이 섞였지만 방향성은 같다. 이 삼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홍어, 탁주, 막걸리 삼합이라고 하듯이 어떤 같은 목적, 이 목적이 있을 때 이 목적을 구성하는 세 가지에 알맞는 요소들. 그럼 예를 들어 뭐냐면, 각 계절, 아까 방합이 계절의 합이라고 그랬으면 이 계절이 같이 붙어 있어야, 예를 들어서 2월, 3월, 4월이 봄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이 삼합은 2월하고도 다른 계절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 합이 맞아서 구성하는 그것이 삼합이라고 하는데, 목적성, 방향성이 같은 합을 계절과는 관계없이 삼합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 내용은 제가 다음 그 12강에 12지지 연습이 있습니다. 그 연습 때 이 동물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달에 대한 계절적인 방합, 그리고 계절과 관계없는 목적성, 어떤 방향성을 띈 삼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리 공부 단계별 관문이 무슨 강의할 주제인가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명리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 딸들한테도 야, 니네들 이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됩니다. 이 명리 공부 4단계를 이렇게 지금 뭐 십성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이 십성, 무로스 십천간, 12지지, 생극재화에 대한 어떤 단계가 끝난 다음에 이 원리가 어떻게 되고, 말씀드렸지만 전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학문을 할 때 가장 이해를 빠르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개념하고 그 용어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 원리, 마찬가지 개념, 원리,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면 나중에 실전 그 해석을 하실 때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내용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명리공부 단계별 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우리 십성, 십천간, 12지지, 생극재화에 대한 원리를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용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용신에 대한 어떤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데는 굉장히 이 책 설명이나 내용들에 대해 용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또 설명들이 난해하거나 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이걸 바로 잡고 가겠고요. 이 1, 2, 3단계가 다 구비가 되시면, 이해가 되면, 우리 서구당 스승님의 특유의 독보적인 관법인 연월일시 관법을 통해서 명리 해석에 굉장한 발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떤 서적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왕 공부하시는 김에 주역하고요, 그 다음에 물상 이전에 물상론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주 변화의 원리 같은 책, 이런 부분들도 가까이 두시면서 어렵지만 계속 같이 함께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저 또한 이 여러 가지 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각 챕터마다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가 공부하는 어떤 실력 증진을 위해서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